제가 오늘은 특이한 헤드 4개를 의뢰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 대리점 사장님인데, 일단 먼저 우리 그 대강 대표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대강 대표님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대리점 사장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 그 업 하시는 분이 그냥 나한테 문의하는 건 줄 알고 전화통 하다 보니까 우리 대리점 사장님이더라고.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서 주구죄를 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 과정들을 보시고요, 소비자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직접 수리도 하고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이 프린트기 하나를 수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그분들이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한테 해달라고 의뢰를 맡기시거든요. 그럼 저한테 어느 정도 얼마의 수리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린트기를 이분이 들고 오셨잖아, 그죠? 그럼 그분이 관리하던 거래처에서 가래처까지 출장을 갔을 것이고, 출장 가서 또 그 기계를 나름대로 만져보고 도저히 뭔가 안 되니까 그것도 들고 저희 회사로 또 방문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제가 수리를 다 해주면은 또 비용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기기를 또 들고 또 거래처에 설치하러 갈 것이고, 설치하러 가서 또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점검을 다 해줄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오는 기계를 그냥 단지 수리를 하는 거지만, 수리가 다 된 기계를 다시 거래처에다가 가져가서 설치해주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들은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요만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한 70은 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수리해서 하는 일들은 이 전체 관리하는 서비스에 30%도 포함 안 돼요. 결국은 이 기계를 가져다가 현장에 가서 거래처의 고객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들이 한 70은 맞는다 보시면 돼요. 70. 제가 그거다 30밖에 포함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거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소비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내가 올려두는 이 기술 자료로 소비자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한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올려두는 기술 자료들은 이거를 따라해보기 위해서는 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sek션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디바이스 있는 사람은 더 편하겠죠. 그럼 더 쉽게 이걸 이해를 하겠죠. 이런 뭐 환경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 기술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걸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분들이요, 제가 아무리 상세하게 가르쳐줘도 이거를 따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공부들이는 환경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가 기술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 써봐서 아실 거예요. 카트리지 세척할 때는 밸브를 외부로 연결하고, 헤드를 세척을 할 때는 밸브를 인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은 여기 디바이스는 건드릴 일이 없어요. 그냥 한번 딱 연결해 놓으면은 그때부터 버튼만 눌러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사용했을 겁니다. 자, 요 파란 게 여러분들이 청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죠. 요 자리에, 요 사이에 체크 밸브를 하나 거는데 여기서부터 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지나갈 수는 있어도 일로 나오지는 못해요. 자,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조에 있는 물을 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만들 재료가 몇 세트 만들 재료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때 앞에 주문 받았는 거 다 만들 때 그 재료 주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는 요거 다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단체 주문 받아야 돼요. 그냥 한 개씩 이렇게 하면 못 만드는데 아직까지 몇 개는 만들 양이 되더라고. 됐다. 자, 얘는 패스통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반자동 시스템 오면은 걔만 여기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요 상태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요 상태로 놓고 쓰시면요, 잡아 당기면은 맑은 물이 들어가고 빨아 당기면은 그냥 폐수로 자동으로 갑니다. 폐송으로 가요. 가고 세척할 때는 계속 밀어 넣기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요, 번거로움, 일단은 사용법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래 놓고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수조가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가 항상 깨끗해요. 예, 항상 깨끗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세 개는 수리를 한 거고 하나는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모든 애들은 이 대강에서도 크릴링 디바이스 갖고 계시거든요. 크릴링 디바이스로 수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수리를 참 정말 잘하신 것 같아. 요거 세 개는 사장님께서 사장님 수리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한번 검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크릴링 디바이스로 수리를 하신 건데 이게 제대로 수리를 한 건지 한번 봐달라고 보내주신 거고, 하나는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수리하지 않은 헤드를 제가 한번 디바이스로 제가 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들을 제가 각종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수리는 똑바로 됐는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수리를 할 거고, 요거 수리가 안 됐, 이거 보시면 수리 안 됨이라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수리 안 됨 헤드, 여기 보이시죠? 요거 수리 안 된 거, 요거 세 개는 수리하신 거라고 합니다. 차트까지 넣어 주셨네요. 차트까지 딱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전부 다 크릴링 디바이스로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4개 헤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 매장 하나만 딱 내주면은요, 손에 석션기, 시작은 돈이 없으니까 주사기에 석션 툴 하나 딱 주면요, 그걸로 엿딱 하면서 렌탈사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블로그 광고 내가 하재 뭐, 저는 길바닥에 나앉아도 진짜 주사기하고 석션 툴 하나 주면은 바로 매장만 하나 얻어주면은 저는 바로 창업 가능한 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 미천이 없어서 그 다 핑계예요. 사장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요, 그 사람 가슴에 손을 갖다 놓습니다. 당신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스스로에게 정말 딱 손 까놓고 물어봐라.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죽기 살기로 했는지, 그래서 안 된 게 맞는지 자신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라 그럽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는지.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없어요. 만약에 안 됐다면 그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예? 지금 사장님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멀쩡하잖아 사람이. 이 멀쩡하면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벌써 꼬라지가 달라요. 손에 잉크 마를 일 없어야 되고, 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도 안 자고 저녁에 블로그 마케팅하고 그렇게 1년만 눈 딱 깔고 살아보십시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알아서 자정해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안 해봤잖아. 며칠 전에 소비자분인데 교회 목사님이라 그랬나? 그분께서 아니 무슨 헤드가 3개월 단위로 새 걸로 교환했대. 그러니까 한 1000장도 못 쓰고 헤드가 자꾸 막힌대요. 그래서 헤드 한번 갈 때마다 돈이 20만원 드는데 그럴 바에 그냥 이걸 내가 사갖고 그 헤드를 내가 수리해서 쓰는 게 더 싸게 치겠다 싶어서 크릴링 디바이스 구입을 문의를 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한 프린트기가 1000장마다 한 번씩 헤드를 갈아야 된다면 그거는 뭐 충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디바이스 헤드 세척기를 사서 해결될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사용하고 계신 시간 나실 때 기계를 한번 들고 오십시오. 제가 기계를 점검해 봐 드리겠습니다. 1000장마다 헤드를 가는 그런 무한잉크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 일이지 굳이 디바이스까지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디바이스 팔면 좋지, 돈 버는데. 하지만 저는요, 팔아야 될 곳과 팔면 안 되는 곳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비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새까만 게 헤드 노즐로 가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세제를 집어넣고 세탁기 돌리면은 그 물이 꾸중물입니까 아닙니까? 꾸중물이죠. 그 다음에 맑은 물 넣고 세탁기 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척하면 깨끗해지죠. 똑같습니다. 이 더러운 물 들어간 곳에 그 다음에 깨끗한 물 집어넣고 한번 더 씻어내시면 이 속은 깨끗해져요. 세탁기가 똑같다 생각하십니다. 야, 이제 디바이스가 완성도가 엄청 높아졌다. 거의 불량도 없고. 야, 이거 이제 우리가 부산에 총판 계약 맺었거든? 그 사장님한테 그냥 판건 줘도 되겠다, 이제는. 이제 알아서 파시라고. 알아서 파시라 그래도, 팔아라 그래도 되겠는데. 자, 세척을 다 했습니다. 자, 요렇게 휴지하고 받쳐놓은 것에다 얘를 요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요렇게. 빼고, 자, 이렇게 해갖고 좀 놔두는데, 헤드가 저한테 올 때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야, 어디 갔노? 깍이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게 들어있는 상태로 여기 저한테 왔거든요. 근데 이 헤드가 어떻게 보관됐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이 안에 막 습기가 많은 곳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찝찝하잖아. 찝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걸 그냥 그대로 기계에 물리면 돼요. 근데 찝찝하니까, 왜냐면 이 헤드는 내가 관리했던 헤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장님 어떻게 보관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를 때는 이 키판을 접정 세정제로 한번 뿌려서 행여나 남아있는 정전기나 아니면 습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서 그리고 요 풀을 가지고 내부에도 한번 세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라. 저게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입니다. 기본이 헤드를 물리면요, 헤드 청소 소리부터 들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인지 아닌지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쇄 품질 상태를 보는 거예요. 헤드 청소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기계를 돌려놓고 인쇄 품질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헤드 문제인지 뭔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드 청소 소리는 무조건 정상적으로 들린다 라는 가정하에서 테스트 하셔야 돼요. 김지, 미안한데 컴프레셔 한번 물어보라. 잠깐만. 특정 생겨야 되겠나? 여기 있네, 수라. 한번 더 불어. 여기가 노란색이거든. 이런 경우는 노란색이 지금 노란색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 10중 8구 출력해 보면 노란색이 덜 뚫렸을 겁니다. 이거 노란색이 다 하얀데 여기만 까맣잖아요. 그러면 잉크가 일로 잘 못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호수가 이 검은색 오염된 세정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노란색이 야는 오히려 노란색이 문제가 있네. 한 가지 해줄까? 나댐으로 사람들은 나댐으로 쇼트 시켜가지고 사투리 소모댐 에러가 해결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 보통 새 헤드는 그냥 아무 이상 없거든. 쓰다 보면 그 에러가 떠. 그럼 사람들이 나댐으로 쇼트를 시킨단 말이야. 나댐으로 쇼트를 시켜서 소모댐 에러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냥 낫만 먹이면 된다 그냥. 그리고 스프링하고 정품 상태 그대로 조립하면 된다 그냥. 한번 보자. 잘 나오나? 자, 8620은 이렇게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 헤드라고 나한테 갖다 주셨는데 꺼내봤더니 헤드 안에 잉크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물렸더니 카트리지 소모됨 에러 떠. 뭐 세척을 해도 안 돼. 결국 어떻게 수리했느냐면요, 뒤에 키판을 납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절대 새 헤드 아닙니다. 새 헤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몰라 뭐 좀 쓰다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헤드를 꺼내놨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새 헤드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새 헤드는 헤드 속에 잉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잉크 들어있으면 새 헤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카트리지 소모뎀 뜨잖아. 헤드에 카트리지 소모뎀 에러가 뜨면은요, 그 헤드는 절대 새 헤드 아닙니다. 습기도 차고 보관이 똑바로 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는 증상. 그러니까 뒤에 접전부 있는 데가 부식이 돼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될 정도면은 굉장히 저 헤드가 실제로 사장님이 사용만 얼마 안 하신 거지, 저 헤드는 굉장히 잉크가 들어간 상태로 오래 어디 막 방치되는 헤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거 킵판 먹이 갖고 수리 마무리했어요. 잘 나오나? 몇 장 쓰고? 12만 장. 어? 12만 장. 12만 장 쓴 거네. 아, 12만 장 이 양반, 이 사람이 지금 헤드를 간 거야? 12만 장 기계 버려야지. 뭘 이걸 또 헤드를 가시노? 아, 아니다. 이 사장님 거래처가 이 기계를 써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새거 넣어주고 싶어도 그 이 사장님 거래처가 이 기계를 꼭 써야 되는 거래처라 하더라. 아, 여기 다른 거는 손볼 필요 없다. 사장님 급지로라고 이런 거 다 갈 줄 아신다. 요거 정상적으로 되도록만 해가지고 된다. 자, 이거 정상 정리하고 출고시키라. 이래 나왔던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 뚫려. 그래서 내가 디바이스에다가 검은색만 물리고 돌렸더니 요렇게 뚫려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헤드가 요렇게 요 상태로 이 사장님 말로는 마젠타가 맡긴 헤드라 그랬는데 마젠타를 다 뚫고 나서 봤더니 검은색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밀어 넣어도 안 돼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밀당이지. 그 헤드 안 뚫려. 그래가 디바이스에 물려갖고 3분 돌리고 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온 거예요. 요게 디바이스 돌려서 뚫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자, 그래 손님이든 내 기계든 이 제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딱 들어와서, 그럼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기계에 물려서 헤드 청소를 바로 돌려봅니다. 헤드 청소를 해서 헤드 청소 소리가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인지 비정상 청소 소리인지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청소 소리가 정상으로 들린다면은 출력을 날려서 그 다음에 인쇄 품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잉크젯 프린트기의 첫 번째 기본이 이 기계는 헤드 청소가 정상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쇄 품질을 보시고요. 만약에 헤드 청소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은 슈팅 필름을 수리를 하시던가 슈팅 필름을 교환을 하세요. 교환을 해서 다시 물려서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인쇄 품질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또 바로 나오면은 그건 헤드 막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리가 끝나. 그런데 이래도 인쇄 품질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헤드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색깔이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문제 있는 색깔만 디바이스에 물려갖고 세척을 하면 돼요.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문제 있는 색깔만 밀당을 하는데 처음에 노즐을 담가놨다가 노즐에 한 시간 정도 담가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당을 하는데 밀당을 하면서 계속 밀어내세요. 밀당을 하는데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속을 계속 세척을 하면서 밀어내세요. 노즐로 내시면서 수리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뽑아내도 돼요. 뽑아내도 되지만 노즐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메쉬와 노즐 사이에 있는 문제의 잉크는 노즐 밖으로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밀당을 하면서 밀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세척을 해갖고 돌려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계에 물려서 다시 헤드 청소를 돌려보시면요, 똑같이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가 나면서 한 번에 깨끗하게 이게 나와야 돼요. 한 번에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오면 세척 덜 된 겁니다. 또 밀당 하셔야 돼요. 밀당해가지고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가 났다면은 원킬의 노즐에 바로 잉크가 이동을 해서 노즐 잉크가 차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안 찬다는 거는 노즐 속에 아직 오염된 잉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잉크가 바로 전달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순서대로 해서 헤드를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챔버가 터지지는 않았는지. 이거는 뭐 주사기로 하면 눈으로 식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디바이스로 돌렸을 때 챔버로 세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챔버가 터지면은요, 디바이스가 돌아갈 때 챔버가 터진 상태면은요, 노즐이
수조로 100% 돌아가지 않고 외부로 새다 보니까 수조 위에 이거 받침대 여위에가 막 지저분해져요. 여가 막 잉크가 지저분하다 하면 그거 챔버 터진 거예요. 챔버 터진 겁니다. 그 챔버 수리하시고, 그러고 헤드 청소가 똑바로 들리지 않는다면은 슈팅 필름 수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석션 카페리치 석션 딱 당겨갖고 다시 헤드 청소를 돌렸을 때 깨끗하게 나와요. 자, 그렇게 깨끗하게 나왔다면 그게 만약에 파란색 잉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수리 과정을 거쳤다면은 그 헤드가 원래 물려져 있던 공급기에 파란색 잉크는 무조건 다시 꺼내고 잉크 새로 담으세요. 그 잉크 문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헤드가 파란색이 막혔다는 뜻은요, 사용하고 있는 공급기 속에 파란색 잉크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공급기에 있는 잉크는 다시 꺼내고 기본이 새로 담는 겁니다. 담고 수리했는 헤드를 다시 재사용하시든가, 헤드가 안 뚫려서 헤드를 갈더라도 기존에 파란색 문제가 있었다면 파란색 잉크는 새로 보충하시고 해갖고 수리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필드에 나가서 재고장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제가 아이블록으로 7720을 풀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풀 세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렌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제 블로그 리뷰 제가 안 쓰고 있거든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자금이 딸려서 렌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회사 재정이 지금 그러니까 렌탈료 회수되는 속도보다 렌탈이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지금 회사 자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 블로그 글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블로그 글을 덜 쓰잖아요. 내 글이 1등이 떠 있어도 이 글이 최신 글이 아니고 옛날 글이면은 문의 전화가 좀 덜 와요. 여러분, 목요일날에 여러분들과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